입니다. 저는 나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픈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 내용은 무엇을 써야 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또 작성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험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픈 포트폴리오란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된 하나의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 또 이 포트폴리오에서 오픈 포트폴리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학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저러한 클리어 파일의 형태입니다. 또는 이제 예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죠. 평가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결과를 중심적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에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대두되면서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관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적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로라는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것인데요. 피츠버그의 한 공립학교들에서 5년 정도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하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면 학습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전과 차이점이라면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형태죠. 주로 웹디자이너 또는 예술가, 프로그래머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형태입니다. 주로 디지털 파일의 형태이고 별도의 사이트나 블로그에 주로 적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비엔스, 노트폴리오, 드리블도 유명하고요. 그래폴리오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개가 들어가 있고, 저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어떤 결과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전에 이 포트폴리오와의 차이점은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과정 중심의 평가 도구로 활용이 되고 기록과 공유, 또 온라인 형태,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오픈 포트폴리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성장 과정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은님의 이런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가장 익숙한 블로그 형태이죠. 저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살짝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 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담은 구글 사이트 또는 인스트럭터블즈와 같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의 형태 또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진을 주로 활용을 하는 SNS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제가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포트폴리오의 특징은요. 아까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 당시에 한 중학생이 작성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왜 그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자신의 아이디어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하면서도 요런 것들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보단 여기가 낫더라. 또 요런 것들 또 그런 재료들 구하면서 요거는 구해줘서 좋더라.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메이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록은 익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설문지 같은 링크도 넣어두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이러한 해결 과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뒷면의 모습인데 보이는 건 단순하지만 만드는 건 힘들었다. 다음 제작에는 철사가 있는 와이어를 사용해야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까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느꼈던 점들 또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오픈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오픈 포트폴리오가 쓰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또 그날 쓰지 않으면 내 생각도 그때 문제는 또 무엇이었는지도 까먹고요. 그럼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크게 보면 기록과 공유의 중요성입니다. 왼쪽은 개인적 측면이고요. 오른쪽은 사회적 측면인데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 당시, 이 책자를 쓸 당시에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기록의 관리, 학습과 반성의 도구, 자존감 상승, 온라인 정체성의 확립, 디지털 리터러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학습을 관리를 하는지, 또 기록을 하다 보면 자존감도 상승을 하고, 또 도구를 다루는 능력까지 길러지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어떠한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남론도 실천을 하면서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 노션, 패들렛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글 클래스룸은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수동적인 이유는 파일 관리나 아니면 느낀점 같은 것들을 제가 내준 것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내주면 각자 자신의 드라이브에 이러한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지 하고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글 클래스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션이 있습니다. 노션은 사실 맨 처음에 도전은 했는데 초반에 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할까, 본격적으로 작성할 때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할까 하다가 여러 선생님들 또 여러 멋진 분들, 리더님들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포트폴리오는 사실 두 가지 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식물 관찰 일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일단 활용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 그 다음에 각자 한번 오픈 포트폴리오를 영메이크업 프로젝트에서 작성을 해보자 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1차 목표만 달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영메이크업 프로젝트는 1학기에는 1학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지냈고요. 기록은 해보려고 했으나 아직 습관이 덜 들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수급 단계이고 아이들에게 한번 기록의 습관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각자 무엇을 해라까지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고 길이는 얼마다. 그래서 처치는 무엇을 했니? 그 다음에 잎은 몇 개니? 이런 거 적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래 영메이크업 프로젝트를 제가 칸반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차차 작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션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
일단 공유의 습관을 들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 장면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둠의 활동을 공유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장점들이 피부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 활동 기록의 정리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냥 관찰하고 한번 쓱 식물 관찰 일지 같은 반려식물 일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보고 쓱 넘어가는 것보다는 적어야 하니까 더 자세히 관찰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처치를 했었지 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하고 또 조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도 훨씬 용이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배운 공책의 형태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도 써보셨을 것 같은데 노트에다가 그날 뭐 배웠는지 정리하는 형태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파일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관리할 수 있다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태도의 개선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파일이 공유되다 보니까 참여도도 높아가고 책임감도 증진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친구는 우리 반에서 제일 활발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나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신이 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사실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오히려 글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적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태도가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증가의 측면입니다. 사실 이 활동은 진짜 3월에 맨 처음에 했던 활동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공유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일단 다른 애들이 뭘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나의 의견을 내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나?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많았어요. 은유법을 쓰는데도 코알라라는 저희 반이 17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나는 코알라다. 왜냐하면 코알라처럼 잠을 많이 자기 때문이다. 라는 예시를 제가 한번 앞에서 던져줬더니 그걸로 쓴 친구들이 5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을 시키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또는 다 했으면 선생님 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다가가서 도움 필요한 사람 있어? 하고 자신이 다 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습 태도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자신이 먼저 다 하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로블록스로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도형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면서도 훨씬 즐거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바로 오늘 발표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이걸 눌러서 여기 있네. 그래서 요 발표는 오늘 오전에 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발표고요.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발표하는 모습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심플해서 문경 N자, 울타리 N자고요. 엔제스는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침대, 여기 앉으면 침대고 침대. 이거는 뭐더라? 그냥 소파? 그냥 자취처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더라? 뭐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학생은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냐면 화면을 미러링으로 띄워두고 자신의 자리에서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고 있던 카메라랑은 꽤나 먼 거리였는데 큰 목소리로 잘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포트폴리오는 도대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기 전에 요것을 생각해 봤으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쓸 건지,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쓸 건지, 장기적으로 나의 학교 전반적인 생활이다. 아니면 나의 정말 모든 그 직장 커리어를 다 정리를 하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건지, 또 나만의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룹의 프로젝트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랑 공간 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이러한 사이트는 뭘 하는 곳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진과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은 오픈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크게 글이나 사진, 소스코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꽤나 잘 나와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글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문제점이나 설명서 이런 거 적을 때, 또 사진은 재료나 과정을 적을 때, 또 동영상도 있고요. 주로 아무래도 생생한 느낌을 주려다 보면 주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을 하는 것이 많이 유익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저도 학생들과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선택 기준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성자가 어떤 플랫폼을 잘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틱톡, 인스타그램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사실 아이들한테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해봤고 또 어떠한 것이 유용했고 또 사용하기 편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싹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게시용으로 쓰는 오픈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또 소통을 위해서 쓰는 오픈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요거는 주로 노션 때문에 주로 적게 된 내용인데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공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실 파일을 정리하는 게 훨씬 보기 좋아서 정리하기가 편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요. 데이터베이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준, 또 만들기와 병행할 수 있는지, 너무 배우는데 오래 걸리진 않는지, 그리고 공유 환경, 그리고 목적,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노션은 일단 자료 정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칸만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업무를 나눠서 진행을 할 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는 사실 그보다는 게시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지만 소통은 불가능하고 또 구글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글 도구를 넣기에는 또 편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노션은 여기는 제가 아까 앞에 살짝 나왔던 제가 학습 분석을 배우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를 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급 일지 또 노션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정보를 관리를 할 때 편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노션은 특히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빼내기가 좋습니다. 2차 가공을 할 때가 좋기 때문에 노션은 정보를 정리하는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션 크롤러 등을 사용을 하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 옛날에 부산에서 워크숍 했을 때 활용했던 그런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로 참가하셨던 분들이 만드셨던 건데요. 이러한 식으로 뭔가를 게시하는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교환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환학습 공동체에서 한 활동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법 이러한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에는 좋지만 여기에 댓글을 달 수는 없어서 소통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정보의 게시 용도에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공유 스토리도 작성을 해봤는데, 공유 블로그도 작성을 해봤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한 소통만 가능하고 또 긴 글을 쓰기에는 블로그가 아무래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은 소통, 또 사진과 동영상을 위주로 작성을 할 때 소통하기가 참으로 편합니다. 그렇지만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쓰거나 보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제가, 메이커 테이블을, 우리 반 쌤의 똑똑한 메이커 테이블이라는 그 프로젝트 사업에, 메이커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면서 작성했던, 일종의 오픈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설명을 적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SNS는 이러한 식으로 사진을 올리거나 작동하는 영상을 올리기에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댓글들이 조금씩 달려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소통하기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유형 커뮤니티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나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인스트럭터블즈는 유명하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회로나 목공이나 요리나 용접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팅커캐드도 3D 모델링 작품이나 회로, 팅커캐드 서킷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공유하는 데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띵기버스는 3D 모델링, 또 해커레이는 하드웨어, 또 깃허브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피드백을 받기가 참 편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면서 했던 팁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플랫폼 사용의 측면입니다. 이 플랫폼 사용은 무조건 단계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글 쓰는 방법만 알려주고 글만 적게 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너희의 생각을 적어라 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방법을 알려주고 다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수업인데 제가 여기 교단 일지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너희들 뭘 써봤는지, 온라인 기기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을 해봤는지 한번 그 사용자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첫 주에는 마시멜로 챌린지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 익히고 주제 글쓰기 해서 문서에 간단하게 글 쓰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 2-3달 정도 지나고 나서 노션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적극적인 설명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초대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메일에서 수락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올리는 것만 한 5-6번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잘하는 친구들 사진 올리는 거 알려주고, 동영상 올리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알려주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피드백 파트너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이건 공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을 건지 그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불특정 다수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장점은 다양한 관점이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없는 댓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신뢰성 측정이 불가하고 또 언제 얼만큼 피드백을 해줄지 그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다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옆반이랑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옆반이랑 하다 보면 신뢰성도 측정이 가능하고 또 언제 몇 번 하자 하면 피드백의 양이나 빈도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비교적 한정된 관점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룹 간 공유입니다. 이제 뭐 교사나 그룹의 일원이 교류를 할 그룹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요. 되도록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을 가진 그룹으로 선정을 한다면 가장 아이들에게 또 효과적인 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도 이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다수에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 올릴 수 있겠죠. 또는 불특정 다수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성한 것들을 다른 곳에 또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받을 때는 SNS 플랫폼에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편할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SNS 플랫폼에 링크를 올리는 것보다 거기다 바로 직접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링크가 있으면 왠지 누르기 싫고 그냥 뭐 굳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SNS 플랫폼에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다수한테 받는다면 링크 공유도 편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링크만 하나 던져주면 이제 서로 보기로 이미 약속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피드백 약속하기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피드백을 언제, 얼만큼 해줄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예절 지키기인데요. 이건 사실 교실에서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적입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를 위한 행위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리기 위한 용도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위한 비판이라는 점. 그리고 동의나 칭찬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해줄 때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이상한데? 라든지 그건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지 않아? 보다는 뭐뭐 하면 뭐뭐 하니까 좋을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저 피드백을 약속을 했다가 그 뒤에 자율로 맡겨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습관이나 아니면 그 중요성을 길러주려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한 기록의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1학기 말쯤에 교단 일기를 쓰다가 일정이 바빠지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2학기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공유의 의미나 즐거움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 난 이거 같이 공유해야지, 사진 올려야지, 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사실 좋은데요. 그러한 내적 동기를 갖기까지는 사실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타인과 또 스스로와 약속을 하는 것, 우리 하루에 몇 번을 올리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외적 동기는 썩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외적 보상은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그룹을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교단일기와 관련해서 학교 가자에서 교단일기 클럽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가 쓴 교단일기를 확인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돈이 걸리면 아무래도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학급 규칙으로 정해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을 위한 기록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았다면 함께 적기입니다.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그 블로그들을 보면, 코딩 관련된 블로그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구글에 엄청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럼 웬만한 건 정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을 담게 되면, 아, 내가 그때, 맞아.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지. 내가 이땐 정말 몰입해서 만들었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해보고 싶은 것을 적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성했던 메이커 자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작성했던 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는 어떠한 것들을 작성을 했냐면요. IoT 램프랑 IoT 서랍장입니다. 그래서 이 램프는 이제 여기로 앱에서 이제 작성을 하면 여기로 메모가 뜨는 그러한 램프인데요. 이제 이때가 어려웠던 경우인데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셀에서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 충전 포트의 문제, 그리고 스위치의 문제 부분,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도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뭐 신났던 기억들, 뭐 새벽까지 집중했던 기억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적어두니 이제 나중에 볼 때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집중해서 만들었었지,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지, 라는 것들이 의미 있는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 내가 이런 데 흥미가 있었지 참 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결과물을 하나로 정리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한 모습인데요. 뭐 이렇게 앱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도 좋고요. 외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 아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용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작성했던 파일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적으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성의 프로젝트로 끝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것에 몰입을 했다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이야기를 섞어서 준비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이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도전하는 과정이긴 한데요. 다른 또 노션에 대한 영메이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공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랑 가장 하면서 크게 느꼈던 점은 공유에 많이 익숙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고 나서 소극적으로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제 맨날 집에서 휴대폰만 갖고 놀다가 밖에 나오니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네,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활동이 아무래도 뭐 보통 영상 보고 과제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메이커 프로젝트 진행했던 것처럼 2학기도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그 이야기도 많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여쭈면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파일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주소를 공유 드릴 테니까요. 미리 캔버스로 주로 작성을 해서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댓글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 학교용 계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용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하나 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반이 미리 캠퍼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공유용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반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도구여서 미리 캔버스 에듀 계정이 있습니다. 에듀 계정을 쓰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공유 드라이브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반에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이들이 다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들었던 명함들, 이러한 것들도 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드립니다.